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별채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채권은 파산에서 문제되는 별채권은 총 준별채권자, 주택임차인, 임금채권 이런 한 서너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별채권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우선적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지며 법 411조죠.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412조입니다. 별채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근저당권을 보면 저당권을 보면 경매 놓는 거죠. 경매.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도 채무자회생법상 별채권을 가집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새로 창설된 권리가 아니라 기존 민사법상 담보물권의 효력을 파산 절차에서 그대로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별채권자는 별채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게 관하여만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매를 넣는데 목적물 가액이 너무 낙찰가가 떨어져서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물이 2,500배니 안 돼서 나머지 2,500을 못 받았을 때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별채권을 포기한 채권에게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그 권리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는 겁니다. 별채권은 특정 재산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파산 재단 전체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인 재단 채권과 다르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의 효력으로서 그 재산으로부터 금전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취득한 권리인 점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특정 재산 자체의 인도 내지 반환을 청구하는 환치권과도 다르다. 그러니까 별채권, 재단채권, 환치권 이 모든 게 파산채권보다는 다 효력이 좀 공고하죠. 강하죠. 별채권, 재단채권, 환치권 엄청 강하죠. 파산채권이라는 건 그야말로 평등한 취급을 당하는데, 나머지는 별채권하고 재단채권하고 환치권은 권리가 좀 더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준별채권자는 뭐냐?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잘 보십시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입니다. 그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게 한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14조 제1항입니다. 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의 담보권을 갖고 그 특정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의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죠. 근데 이게 지금 준별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상의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채무자의 재산이지만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특히 압류금지 재산상의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당연한 별채권자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들은 권리에 의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게 대해서만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다른 파산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평하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법 414조 제1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별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별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 거고, 준별채권자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졌을 때 일단 그거를 행사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준별채권, 별채권에 준하는, 그래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411조가 414조를. 자, 그 다음에 주택임차인을 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임대인이 파산한 때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랬죠.
법 415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and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그러니까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돼요. 대항요건은 뭡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입주, 주민등록 이전, 인도죠. 물건을 점유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네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마찬가지로 인도하고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해야 되죠.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환가되면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회생법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의 임차인을 파산 절차에서 별채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차인도 뭐 준별채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여기 준별채권자 있었죠. 주택임차인도 별채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기 때문에 준별채권자죠. 그 다음에 그 소액보증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좀 상이하죠. 서울은 3,700만원, 뭐 앞에 물론 1억 이하의 뭐 보증금 얼마 뭐 있습니다만 일단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3,7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3,400만원, 나머지 지역은 2,000만원, 1,700만원 이렇게 네 가지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채권의 의의, 별채권과 다른 권리, 정리하면 별채권의 의의, 그 다음에 별채권과 다른 권리, 환치권이라든가 재단채권과의 차이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준별채권자,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준별채권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이 임금채권은 상당히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독립적으로 방송을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별채권과 준별채권, 주택임차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